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 강창원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수학 두 번째 시간으로요. 첫 번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경제지표 중에서도 2단원 뭐냐면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이 강의에 나오는 자료는 그 아래 지금 나가는 영상 아래 영상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블로그 안에 이 경제수학 교과서 PDF 파일과 그 다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강의 자료, PPT 자료 자체를 그 블로그 안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PPT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과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뭐에 대해 이야기할 거냐면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생각 열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교실에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은 1대2라고 한다. 교실의 총 학생 수가 30명일 때 남학생의 수는 몇 명인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중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면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이만큼의 양 중에 요 부위가 얼마만큼에 해당되느냐를 퍼센트로 나타낸 걸 이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전체분의 해당 값, 그 값을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체가 몇 명이냐면 30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실에 이렇게 30명이 있는 거예요.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는데 비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림 이쪽을 작게 그려서 여기가 1만큼 그리고 여기가 2만큼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여학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남학생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비율이 1대2라고 하는 건 여학생은 전체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체의 중에 1과 2를 합치면 3이잖아요. 그러니까 1과 2분의 여학생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은 전체의 3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30명입니다. 30명 중에 그 중에 3분의 1이니까 10명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중에 여학생은 10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전체의 여기에서의 전체는 여학생 1과 남학생 비율 2분의 2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남학생 전체의 3분의 2, 즉 30명 중에 3분의 2예요. 그럼 3으로 약분하고 계산하면 20명입니다 라고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학생은 20명입니다 라고 찾는 요 과정들이 오늘 배우고자 하는 강의에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요 여학생 10명을 찾았어요. 여학생 10명을 찾았는데 전체가 30명이니까 30명에서 10명을 뺀 남학생은 20명입니다 라고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 보여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요 비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레시오라고 하는데요. 어떤 수가 다른 수, 어떤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교하려는 값이 있고요. 이 값이 비교하려는 값에 비해서 큰지 작은지, 그게 몇 배 크거나 몇 배 작은지를 나타내는 관계를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대 B라고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 말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냐면 어떤 수,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요. 어떤 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수가 되는 거고 이 B가 누가 되는 거냐면 다른 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비교 대상이에요. 비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A가 B의 몇 배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A가 B의 몇 배니? 라고 하는 걸 비율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는 거냐면 비교하려는 값이 앞에 오는 거고요. 그 비교 대상이 B가 있어서 얘를 A 대 B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A 대 B라고 해서 B에 대한
A의 B가 되는 거예요. 읽을 때는 A 대 B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B라고 읽기도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값은 주인공이 누군 거냐면 A예요. A. A가 B의 몇 배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A 대 B는 그 비율을 그 몇 배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주셔야 되냐면 B분의 A 값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약속입니다.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는 약속인데 2대 3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2가 3의 몇 배니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비교하려는 값이고 비교 대상이 3이에요. 그러니까 2대 3. 다른 말로 표현하면 2가 3의 몇 배니 라고 하는 거니까 요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분모로 내려오고 얘가 분자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2는 3의 몇 분의 몇 배냐면 3분의 2배라고 하는 말하고 같죠. 그죠? 그러니까 2는 3보다 작잖아요. 얼마만큼 작냐면 3분의 2배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A 대 B는 A와 B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그걸 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A 값으로 나타내기로 하겠다라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환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문제 보이시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뭐냐면 2대 3의 값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2대 3의 값은 이제 약속이 이거예요. 2대 3은 분수로 표현하면 3분의 2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값을 반올림 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수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는 거죠.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니까 0, 20 내려오니까 3, 6에 18, 2가 내려옵니다. 또 0이 내려오죠. 3, 6에 18, 또 2가 내려옵니다. 얘는 계속 반복되겠네. 0.66666 이렇게 나가겠네. 0.666 땅땅땅 이렇게 가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건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소리예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라고 하면 둘째 자리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셋째 자리까지니까 여기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돼요. 반올림을 하는데 얘는 5보다 크니까 하나가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0.667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율 몇 대 몇이라는 비율이 있었을 때 걔를 분수로 나타내면 뒤에 값이 분모로 가는 거고 앞에 값이 분자로 내려가는 거다. 이게 이제 수학적 용어입니다. 요 개념을 가지고 얘가 과연 경제 용어, 경영 관련돼서 어디서 쓰이는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경제 용어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게 조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아마 뭐 인문계열 지금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자연계열 이과를 나왔고요. 이과를 나오고 사실은 그냥 수학 자체를 공부했지 경제 용어들을 공부하지 않아서 요 파트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용어 자체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혹시나 제가 말하는 부분 제가 일단 최대한 교과서와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잘 찾고 정리한 내용이긴 한데 혹시나 이상이 있거나 문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 게시판에다가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정정하거나 아니면 또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쓰이는 경제생산지표 중에 첫 번째 GNP라는 게 있습니다. GNP는요, 국민 총생산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국민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값을 계산한 값을 GNP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국민이에요. 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NP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E 마이너스 M이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C는 가계지출. 가계지출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쓰는 값. 그 다음에 I 민간 투자 지출. 요거는 뭐 회사나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G 정부. 여기에서 쓰는 값들을 이제 다 생산한 값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수출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빼면 GNP 계산 공식이다 라고 요렇게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줘야겠죠. 그리고 GNP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국민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국민 총생산이기 때문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뭐 공장에서 일도 하고 가게도 하고 분명히 돈을 벌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국민이 만들어낸 모든 값이 GNP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GNP라는 게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라 실제로는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도 인건비 문제나 노동력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지 않고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외 수치 소득을 자세하게 산출하는 것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계산하는 GNP의 값이 정확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있어요. 뭐냐면 GDP라는 게 있습니다. GDP라고 하는 건 국내 총생산을 얘기합니다. 국내 총생산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예요. 아까 전에 GNP 같은 경우에 국민이었잖아요. 여기는 1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을 얘기하는, 물건과 생산된 서비스의 가치를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GNP 값 계산한 식이 있었잖아요. GNP에서 대외 수치 소득을 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외 수치 소득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인데 외국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외국에서 돈을 버는 걸 대외 수치 소득이라고 하는데 GNP에는 그게 아까 포함되어 있었어요. GNP는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거였으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그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GDP는 우리 땅에서가 문제야.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서 번 것들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 지불 소득을 더합니다. 여기서 대외 지불 소득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만들어내는 생산된 값이요. 그래서 요 값들을 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총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건 GNP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번 거 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번 거를 다 더하면 GDP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DP는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하지 않아요. 외국 말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수치값이요. 네, 여기는 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GDP, 국내 생산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다. 그러니까 국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요. 그럼 저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는 GNP, GDP 뭐지라고 헷갈렸는데 저는 일단은 외울 때 뭐 여러분들마다 이제 각자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사실 잘 못하는데 영어가 딱 기억나는 약자가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이 D가 뭐냐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GDP의 D가 뭐냐면 도메스틱이에요. 여기 보시면 도메스틱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예전에 공항인가 아니면 제가 그 저희 반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 막 공항을 갔을 때 국내선이 도메스틱이더라고요. 도메스틱이 국내선을 나타내는 기호여서 D자, D자는 국내구나 라고 저는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GNP랑 GDP를 구분할 때 저는 D자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D가 있는 GDP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GNP는 그러면 우리 국민이겠구나 라고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GNP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 이제 구분할게요. GNP와 GDP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에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의 총생산 GNP. 그 다음에 GDP는 국경이 기준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의 총생산을 GDP라고 한다. 구분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사례를 하나 뽑아왔어요. 뭐냐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터키 국적의 A씨가 대학로에서 터키 음식점을 열어서 연간 2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어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 매출에서 자기가 쓴 비용 1억을 뺀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계산할 때는 이 2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터키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2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그 값은 어디에 더해져야 될까요? 그 벌어들인 값은 우리나라 GNP에는 포함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GNP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GDP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가치를 창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GDP에는 포함되는 거.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터키 GNP에는 포함되겠죠. 왜냐면 터키 국민이니까. 또 하나 사례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미국의 어느 한 IT 기업에 입사했어요. 그랬더니 연봉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추가가 될까요? 혹시 아시겠나요? 그쵸. GNP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GNP.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요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GNP로 많이 썼대요.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 GNP가 얼마야? 이게 90년대 전만 해도 그걸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GDP를 더 많이 쓰게 된답니다. 이거 상황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냐면 그 터키인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사는 거잖아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우리나라 마트도 가고 우리나라에서 여가 생활도 하겠죠. 영화도 보고 뭐도 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터키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소득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미국에 세금을 내니까. 그러면 사실 그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가치는 사실은 그 지역 내에서의 활동하는 반경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보다는 영토를 기준으로 한 지표가 국내의 경제 사정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GNP보다는 GDP를 많이 사용해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94년부터 경제 성장률 지표를 GDP로 바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죠. 1인당 GDP가 얼마다. 그러니까 1인당 GDP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그죠? 전체 GDP는 전체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한 값에서 총 인구수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냐면 1인당 GDP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실질 GDP라는 값을 계산을 한대요. 근데 GDP에 이게 두 가지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명목 GDP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해당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거고 실질 GDP는 딱 정해진 그 기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실질 GDP 값을 계산한다. 이건 시기의 차이인 거예요. 그 시기, 어느 시기에 계산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걸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GDP가 수치잖아요. 수치니까 어찌 보면은 숫자는 사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이 안에 이것만 가지고 사실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평가하기가 쉽진 않아요. 어느 나라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 증가했어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GDP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찾아봤더니 GDP라는 게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를 총합한다는 개념은 합리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반영되지가 않는데요. 1번, 시장을 통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집계되지가 않아요. 뭐냐면 세금 내지 않고 그냥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세금 이게 신고가 된 것만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GDP에는 나타내지 않으니까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득 분배, 개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우리나라 총 값이기 때문에 전체 GDP가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그 가구 수, 아파트 수라고 할까요? 아파트 수가 실제 인구보다 뭐 가족 수보다 이미 많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특정 몇 명은 집이 10채, 20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각각의 개인 사정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GDP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값은 단순히 얼마가 벌고 얼마를 썼고 했기 때문에 그 국민 복지 수준의 정확한 반영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요리와 청소 등 집안일을 파출부를 고용하지 않고 주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내가 파출부를 쓰면 거기에 돈이 쓰게 되면 그건 GDP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가정주부가 그냥 집에서 집안일을 했으면 그거는 GDP에 집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보시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그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바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따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모를 쓴다거나 거기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외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밖에서 돈을 벌고 나머지 사람이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보면 맞벌이와 외벌이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충분히 경제적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GDP에서는 실제로 돈을 낸 게 아니니까 포함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가치는 평가할 수 있지만 GDP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례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져서 국민들의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메르스 사태라던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 병원을 굉장히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확진 판정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너도나도 병원에 가게 된다면 실제로 GDP는 증가하게 된대요. 왜?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GDP가 높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뭐 수돗물이 오염돼서 생수 판매량이 급증했어. 뭐 범죄가 증가해서 경찰이 늘고 뭐 보안 장치가 많이 활성화됐어. 그러면 GDP는 오르지만 실제 삶의 가치는 올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GDP와 GNP. 그런데 사실은 뭔가 경제 지표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GDP를 사용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그거는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고만 생각하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GDP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GDP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NI요. GNI는 국내 총소득입니다. 국내 총소득이에요.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 지표래요. 그러니까 이 GNI는 뭐냐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총소득을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GNP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GNP는 이렇게 계산한답니다. 교과서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 블로그에 교과서를 올려드렸어요. 교과서에는 GNI가 GDP와 해외 소득을 더한 값이 GNI라고 했어요. 그런데 GNI가 무슨 뜻이냐면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 생산활동을 하면서 받은 소득의 합계를 GNI라고 하거든요. 소득의 합계인데 여기 혹시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거 자료를 타이핑하면서 이게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GDP, GNP 이제 막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GNI가 또 들어왔어. 뭐지? 라고 하면서 GNI는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득이래. 우리나라 국민. 그런데 GDP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총생산량이거든요. 근데 이 GDP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해외소득,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더한 게 GNI래.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득인데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것까지 포함이 됐지? 그래서 교과서가 잘못됐나?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GNI가 해외 소득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어떻게 이런 말로도 써 있더라고요. GDP에다가 해외 순수 이게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처음 보는 거라 해외 순수치 이거 같아.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 이 요소인 것 같아요. 요소 소득인데 요 값이 뭐냐면 제가 요걸 찾아봤더니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포함되고 여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서 가지고 나간 돈이 제외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간대요. 그래서 실제로 요 GDP에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번 수입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실제 더하기지만 이 안에는 이 값들이 이미 여기서 빼기가 계산이 되나 봐. 그래서 GNI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이 번 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버는 총 수입을 GNI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 이제 그래서 결론은 이건 것 같았어요. 그 앞에 막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경영이나 경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이거 같아. 뭐냐면 국민총소득은 GDP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수입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으로 갖고 간 건 빼는 거야. 외국인이 한 거 빼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거 다 더하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총 국민이 버는 수입이 되겠죠. 그죠? 그게 GNI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GNI는 GNP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국민 총 생산이라는 표현인 거고요. GNI는 총 소득. 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오타가 있네요. 경제성장률 중요한 용어죠. 그죠?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가 이룬 경제성과, 죄송해요. 제가 교환 바꿔놓을게요.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다라고 하는데, 경제성장률은 뭐로 계산할 거냐면 뭐로 쓸 것 같습니까? GNP, GDP, GNI.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GDP를 쓴다고 했죠? 뭐냐면 경제성장률은 이겁니다. GDP가 작년에 비해 얼마만큼 늘었니? GDP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약속할 겁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 제가 성장률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10,000원이 있었어요. 얘가요 1년이 지났더니 11,000원이 됐습니다. 얘는 몇 프로가 증가했을까요? 감소는 아니겠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뭐냐면 10,000원에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올라갔잖아요. 여기 1,000원이 올라갔죠. 이 1,000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금액의 10%가 되는 거죠. 10%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경제성장률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뭐의 증가율이냐면 GDP의 증가율입니다. 계산하는 공식은 이겁니다. 작년 GDP요. 작년 GDP에 올해 GDP 마이너스 작년 GDP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올해 GDP가 더 크고 작년 GDP보다 작으면 여기가 플러스가 만들어질 거고, 올해 GDP보다 작년 GDP가 더 크면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 값분의 올해와 작년의 차이, 그게 비율이 만들어지는데 증가율이기 때문에 퍼센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100을 곱하는 겁니다. 100을 곱하는 이유는 퍼센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은 GDP의 증가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용어에 대한 내용은 크게 요 세 가지였어요. 이 단어는 세 가지. GNP 뭔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GDP 알 수 있어야 되고, GNI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GDP의 증가율이다더라. 이해하셨으면 용어 끝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수학에 쓰인대요. 그래서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입니다. 다음은 빌 게이츠에 대한 뉴스 기사이다. 기사를 보고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 D 하면 뭐라고요? 국내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 그 국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마 미국 땅이 되겠죠. 미국 땅에서의 총생산을 구해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 뉴스였나 봅니다. 글씨 보이시겠죠?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의 순자산이 지난 19일자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처음으로 900억 달러를 터치했다. 경제전문지 포춘은 22일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자산가인 게이츠의 재산이 올해 한때 900억 달러에 매우 가까이 근접하긴 했었지만 실제 900억 달러에 미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좀 감이 오시나요? GDP가 어떻게 구해야 되지? 더 읽어볼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게이츠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국영철도 회사와 위생 환경 서비스 업체 에코랩의 주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혹시 여기까지 경제성장 GDP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잘 안 보이죠? 올해로 750억 달러로 시작한 게이츠 재산은 중국 위안화 절하와 국제 유가 하락, 블랙시트 등으로 인한 세계 증시의 출렁임에 따라 증감을 거듭했으나 전반적으로 큰 폭을 증가하고 있다. 게이츠의 재산은 올해 초보다 15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62억 달러 증가했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게이츠 재산 900억 달러는 미국 GDP의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그죠? 미국 GDP의 0.5%에 해당한다. 여기 밑줄을 딱 그어야겠네요. 그죠?
해당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 문장의 핵심은 결국 이 두 줄이야. 제가 여기 봤더니 뭐 빌 게이츠가 돈을 어떻게 벌었고 이런 내용 나왔잖아요. 사실 크게 없었던 거야. 여기 잘 읽어보고 났더니 결국 묻는 건 GDP가 얼마냐라고 묻는 건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900억 달러는 전체 GDP의 0.5%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 문장에서요. 요거이고 그러면 전체 GDP는 얼마예요? 라고 하는 문제랑 같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수학적인 문제는 이거야. 900억 달러는 전체 GDP의 0.5%다. 전체 GDP는 얼마이니? 이렇게 물어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서 잘 읽어보면서 핵심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어요. 어쩌보면 뭐 논술 문제 같기도 하네요. 그죠? 그러면 요 문장만 뽑고 나면 계산하는 건 쉬워졌어요. 뭐냐면 전체 GDP의 0.5%는 900억 달러인 거죠.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체 GDP의 0.5%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분의 0.5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비율로 나타내야 돼. 퍼센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쓰기 위한 기호이지 수학 자체, 숫자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바꿔줘야 돼. 100분의 0.5 계산한 값이 900억 달러. 달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달러라고 했네요. 그죠? 달러. 저희 딸이 하도 4달러 해서 제가 쓰다 보니까 벌써 달러라는 말을 썼어요. 900억 달러네요. 그죠? 그래서 요 값입니다. 그러면 GDP는 얼마니? 라고 하는 거 묻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다. GDP 곱하기 100분의 0.5가 900억. 그러면 GDP는 이라는 말을 써야 되니까 얘를 양변에 없애주면 되겠죠. 그죠? 좌변에도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곱하기 0.5분의 100을 곱해버리고 여기다가 왼쪽에다 곱하고 오른쪽에다가도 똑같이 0.5분의 100을 곱하면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GDP는 이렇게 되겠네. 900억. 달러는 이따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900억에 곱하기 0.5분의 5분의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혹시 5분의 1000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100분의 0.5는 1000분의 5 되는 거 괜찮을까요? 그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900억을 5로 나누니까 5일은 5, 58에 40, 180억이 되는데 거기 3개가 더 붙었네요. 그죠? 공이 3개가 더 붙으면서 억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그럼 18만 억이 되는 거예요. 18만 억.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볼게요. 억, 10만, 100만, 1000만. 아니죠. 잘못했어요.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나왔죠? 1000억 다음에 뭐죠? 조죠. 조, 10조. 그럼 얘는 18조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 전체 찾는 GDP는 18조라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단위를 바꿔서 18조라고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전체 GDP는 18조 달러 되겠네요. 그죠? 달러.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요 마지막 두 줄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장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웬만한 내용들은 문제풀이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쳤던 거죠. 그냥 주변 상황이었던 거 보고 여기 보니까 전 사실 문제 풀다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전 이것도 몰랐어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가 뭐지? 라고 찾아봤더니 이건 여담이에요. 모르셔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뭐냐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세계 500대 부자 순위를 매일 매기는 뭐 사이트 같은 데인가 봐요. 여기에서 지수로 매일 나타난대요. 세계 지금 현재 1등이 제일 갑부가 누구고 두 번째가 누구고 500번째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공개하는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얘의 재산을 공개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뭐 경영이나 경제에서 필요한 용어였습니다. 수학이랑은 상관이 없었고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미만인 국가들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은 다음 표와 같다고 한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의 6개년 평균을 구하여라. 단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표를 제가 한번 바꿔봤는데요. 잘 보이나요? 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뭐 여기에서 플러스인 곳도 마이너스인 곳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표를 해석하실 수도 있으셔야겠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뭐 2%, 0.7%, 6%, 3% 이렇게 쭉쭉쭉 가는구나. 다른 나라는 어떻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고요. 봤더니 전반적으로 봤더니 2009년이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 우리나라도 정체기가 있었네. 그러면 이 시기에 뭔가가 있었구나 라고도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게 아마 경영경제학과에서 나오는 표 해석하는 그 논술 문제에서도 제가 봤고요. 제시문을 통해서 면접할 때도 이런 표 해석하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표를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결국 다른 건 또 다 중요한 게 아니었어. 요거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의 평균을 구하래. 평균. 그러면 대한민국이니까 다른 거 뭐 안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누구만 보면 되냐면 대한민국만 보는 거예요. 여기요. 요 값의 평균을 구하시옵니다. 평균 어떻게 구하죠? 다 더해서 전체 값으로 나눠준다. 평균 어떻게 구하죠? 다 더해서 전체 값으로 나눈다.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뭐냐면 2.829 더하기 0.708 더하기 6.497 더하기 3.682 더하기 2.292 더하기 2.292 6개 값을 더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산수니까. 그죠? 그냥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값을 몇 개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개 값으로 나눠줘라 라고 하는 거고 요 값을 제가 다 계산하면 아마 여러분도 지겨울 거고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 해봐야 하는 문제니까 저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제가 계산기로 위에 건 계산을 해놨어요. 계산하고 얘를 6으로 나눴더니 그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3.1631 6으로 나누면 이게 잘 안 떨어져요. 끝까지 안 떨어져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것까지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문제상에서는 소수 뭐였죠?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아까랑 다르네요. 그죠? 아까는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자. 근데 이 값은 5보다 작네. 버려지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163 요 값이 답이 됩니다. 인 거예요. 요 문제는 평균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체 인구수가 50명인 국가에 올해 실질 GDP가 작년 100에서 150으로 증가하였을 때 경제 성장률과 올해 1인당 GDP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핵심만 제가 체크할까요? 인구수 50명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GDP 값이 작년 100 올해 150 이 값은 올 해가 되는 거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 기억나시나요? 경제 성장률은 뭐였죠? GDP의 증가량이었어요. 그죠? 경제 성장률 GDP의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더라? 작년이 기준이니까 작년에 비해 얼마가 늘었냐가 중요한 거니까 작년 GDP 분의 뭐가 되는 거냐면 올해 GDP 마이너스
작년 GDP. 이게 작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난 비율 나오는 거고 퍼센트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하면 식을 세울게요. 작년 GDP는 얼마였냐면 100이었고요. 100분의 올해 150으로 늘었대. 그럼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 얼마가 늘은 거야? 50이 늘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100분의 50이 늘어난 거야. 그걸 비율로 나타내면 50%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이제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50%, 이 값이 답이 되는 거고요. 올해 1인당 GDP를 묻습니다. GDP는 뭐였죠? 총 생산값이었어. 총 생산이었는데 1인당이니까 뭐로 나눠주면 되니? 전체 인구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1인당 GDP는 전체 GDP가 얼마였냐면 150이었어요. 150을 전체 몇 명이었나요? 인구수가 50명이야. 50명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값 한번 써드릴까요? 요 값은 뭐냐면 전체 GDP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총 인구로 나누면 그 값이 1인당 GDP가 된다더라. 50분의 150 약분하면 3 나오겠네요. 그죠? 1인당 GDP는 3입니다. 그래서 50% 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마지막 문제는 이겁니다. A라는 사람의 임금은 200만 원이고 세금으로 6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 세후 임금은 140만 원이 된대요. 그때 B라는 사람의 임금은 450만이고 세금으로 9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 세후 임금은 360만 원이다. 이때 두 사람 A와 B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어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걸 찾아볼까요? A. 묻는 건 이건가 봐요.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 그 값을 퍼센트로 나타내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A는 얼마 받았죠? 임금 200만 원 받았어요. 그죠? 그 수입이 200만 원이었어. 200만 원 중에 만이라는 단위를 써줄까요? 200만 원 중에 세금이 얼마였냐면 60만 원을 세금으로 냈대요. 그 중에 세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분의 세금 비율이니까 그지? 수입분의 세금이니까 6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된다? 비율이니까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 지워질 거고요. 그리고 0 지워지고 20분의 6입니다. 20분의 6 나올 거고 100을 곱하면 요건 약분 안 한 이유가 20이랑 100 곱하면 5 나오니까 5, 6에 30%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은 30%가 되는 거고요. B는 봤더니 조금 수입이 더 컸나 봐요. 얼마였냐면 임금이 450만 원이었대요. 450만 원인데 아이고 거꾸로 썼네. 임금이 4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세금이 9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더라. 그러면 만 사라질 거고요. 0 사라지니까 9, 1은 9, 9, 5, 45. 얼마 나오냐면 5분의 1 나오겠네요. 5분의 1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5분의 1 곱하기 100은 아이고 죄송해요. 20%라고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비율을 각각 나타내면 A는 몇 프로 냈니? 라고 하면 30%, B는 몇 프로 냈니? 라고 하면 20%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비율에서 조금 더 나가서 퍼센트율에 대한 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냐면 영상 더보기 클릭하셔서 제 블로그에도 한번 더 들어오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거기에 질문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